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범센터의 돈쌤입니다. 이번 주 영상을 이제 뭘로 준비할까?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정장에 조정을 좀 넘어가는 듯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을 보내고 있고, 그 이유는 당연히 강한 달러, 그리고 이제 높은 금리, 그리고 이제 새로 물가 압력을 자극하는 유가,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호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금감원장께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좀 저평가받게 되는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국장을 하고 있는 흑우 없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돌아다니긴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그러면 투자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취지는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의 시스템이 우리나라 굉장히 전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후기 바탕이 많고,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외국계 IB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파생 상품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먼저 매도하든지 매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물을 흔들어서 그거 이제 공매도로 이제 그 차익을 보기도 하는데, 또 게다가 이게 개인은 기한이 좀 짧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도 되게 있기 때문에 이제 폐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들이 공매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먹을 때 그냥 롱으로 먹는 게 낫습니다만, 굳이 하시겠다면 그래도 룰은 좀 평등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공매도 자체는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도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엄청 빠질 때 그래서 전면 금지가 됐다가 지금 이제 부분 재개가 됐죠. 코스닥 150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정도만 개편돼 있는데, 사실 공매도가 아예 없어버리면 그 작은 종목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밸류로 이제 주가 조작이 용이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영풍재치 이런 것들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조작이고 오래 갈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승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매도가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영풍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150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었고, 주가 조작에는 오히려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장의 한 기능이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어울리지 않은 정도로 후진적이니 이런 게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공매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을 것도 아니고 프리미엄을 받을 것도 아닙니다. 제도는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외에 그래도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그 변동성도 크고, 변동성이 큰 거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미국은 사이클 산업이 비중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이클 산업이 많아서 사이클이 탈 때는 또 많이 올랐다가 아닐 때는 빠졌다가 이게 좀 반복되는 경향. 그러니까 먹고 사는 품목에 따라서 미국은 빵을 먹고 우리는 쌀을 먹는데, 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정을 갖고 있는 대만이라든가 다른 이제 신흥국 국가에 비해서도 밸류를 좀 적게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뭘까? 뭐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거죠. 중복상장입니다. 중복상장. 얼마 전에도 있었죠.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뜯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따로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 있으면 구글이 이제 지주에서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안에 뭐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사업 얼마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물적 분할해서 다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이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들어본 게 횡령 배임, 이게 거의 세트로 가는 거죠. 회사 돈을 빼먹으면 횡령이고 회사한테 손해를 끼친 배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이제 같이 가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회사 결과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회사를 이제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 뭐 다른 법인이나 이런 거한테 이익을 몰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배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회사를 뜯어가지고 상장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힘든 게 상법에 기업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배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파벳 주주가 있는데 구글에서 유튜브를 뜯어가지고 상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알파벳에서는 이제 유튜브가 갖고 있는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고 유튜브가 그걸 가져가 버릴 거야 아니에요? 그럼 알파벳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한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소송을 걸면 이제 작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한국은 여기서 주주만 딱 빠져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이 사회가 배임이 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따로 여기 전지사업본부에서 따로 나와서 그냥 상장을 해도 기업엔 이익이 되죠. 왜? 지금 LG화학 시총이 33조예요. 근데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하자마자 거의 100조고 지금도 100조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회사한테는 굉장히 이익이지. 근데 문제는 기존의 이 배터리의 미래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이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왜? 핵심 사업부가 빠져가지고 여기서 돈을 받아버리니까 얘들은 물론 모회사라고 해서 자회사에 그게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이걸 살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하기도 어울리지 않게 얘는 33조고 얘는 100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것이 기업의 이익에 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만 넣으면 돼요.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으면 그냥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 사실 예전에 이제 산업을 일으키자 잘 살아보세 할 때 그때가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금도 금리 좀 높다고 난리 났는데 그때도 금리가 높았잖아요. 우리 7, 80년대 금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사적으로 계를 한다 이러면 그때는 1부, 2부, 3부라고 했습니다. 이자의 단위가 10%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1부면 10%고 2부면 20%고 3부면 30%입니다. 보통 2부, 3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경쟁력도 없는 당시에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은행 대출로 계속 하기가 워낙 금리가 비싸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금산분리도 법이 있죠. 그러면 기업들은 어디서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좀 땡겨가지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구멍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복 상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 키워가지고. 예전에 LG도 디스플레이도 한창 신기술로 막 난리가 났을 때 따로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하니까 또 상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자회사 가지고 몇 번을 상장해서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재계 서열 한 10매대권 되는 애들이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 이자를 낼 수 없어가지고 뭔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바꿀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바꾸고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똑같이 못하게 그때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만큼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미국은 매입하면 즉시 소각한 효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소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의 공급이 더 빨리 늘죠. 나중에는. 처음에 이제 상승을 좀 하다가 이럴 때 뭐 IPO 하고 뜯어서 올리고 뭐 아니면 그 중복 상장이 할 게 없으면 뭐 이거 발행하고 뭐 CB 발행하고 저거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 돈을 벌 생각하기보다는 법이 이렇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돈 장사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대기업도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좀 올라갔는데 주식을 사는 돈이 많아지고 있어도 주식의 공급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가 전 세계가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더 빨리 빠지는 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는 일도 시끌시끌 많아가지고 이 파도가 있는데 이런 그 주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특히 주식의 공급이 갑자기 늘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구주주면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나와가지고 LG화학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주식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요거는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에 사줄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적 분할이 되고 뭐 이것저것 프로세스를 밟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LG화학은 좀 빠지고 있겠죠. 그런데 주식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 청구하기 전에 한 2달간의 평균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다 빠진 가격에서 그걸 사준다고 하니까 일단 성이 안 차는 거죠. 난 예를 들어 30만 원에 샀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15만 원이 됐어요. 근데 16만 원에 사주겠다 하면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일단 이것도 가능은 한데,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회사 정관을 좀 건드려서, 아니면 건들 필요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주식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LG화학 주주야. 근데 에너지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빵 터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LG화학은 줄어들겠지만, 그 전부터 주가는 빠지겠지만,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 LG화학이 자회사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기존 주주한테 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하는 겁니다. 배당 이제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정관에 주식이나 기타 자산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면은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주식을 주는 거지. 근데 그 주식이 LG화학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올라간 거를 이제 기존의 LG화학 주주도 또 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아예 상법 자체를 고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소에서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거래소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그 주주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면 이거를 좀 허가해주지 않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방법은 주로 주식 배당을 해서 신규로 나올 그 주식을 그 주주들이 받게 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그 주가가 결정되는 건데, 우리나라 산업이나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식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이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픽스가 좀 돼가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 솔루션을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KT도 이제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그 추가로 상장할 예정을 갖고 있고, 이마트 신세계도 FFG 아시죠? 쑥닷컴을 이제 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SK 온 배터리 그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상장할 건데, 거기서 그 이 회사들의 정관은 그냥 자회사 주식을 이제 주식 배당으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정관상. 그럼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된 부분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제가 1번으로 뽑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본시장이 이제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가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제거가 되면 오히려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줄어들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차트를 갖고 왔는데,
뭐 사실 비슷하게 가긴 합니다.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LG 화학이고, 그리고 위는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게 꼭 뭐 주가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총을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33조, 얘는 1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었으면 LG 화학이 주식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주식은 공급되지 않고 이 에너지 솔루션이 받고 있는 밸류가 여기로 들어가 있었겠죠. 마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LG는 좋았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물적 분할이 예정돼 있는 회사들은 정관상 자회사의 주식을 배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중복 상장이 정말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했던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원래 이제 불타기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뭐 M&A 같은 이슈가 붙으면 이제 서로 이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막 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정석인데,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그 경영권 지분이라고 하죠. 대주주 지분만 이제 M&A를 할 때, 인수합병을 할 때 그것만 사요. 그것만 사는데, 그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최근에 했던 게 일즈 미트리얼스, 그리고 남양, 한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이었다. 10,000원이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주주 지분을 이제 사는데, 대주주 지분을 여기 숫자만큼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회사의 이제 지분을 확보하려면 그냥 공개 매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뭐 사는 방법은 많지만, 뭐 대주주 거가 됐든 아니면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일반 보통주든 그냥 모아서 자기 지분을 늘려가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이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만 서로 주고받는, 물론 전체는 이제 일반 주주가 많겠지만, 뭐 대주주가 뭐 예를 들어 17%, 1대가 17%, 2대가 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17% 이것만 넘기면 어찌됐든 뭐 경영권을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것만 넘기는데 작게 사는 대신에 비싸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근데 프리미엄이 좀 심합니다. 여기 나와 있던 수준 뭐 93%더 주고요, 87%더 주고, 57%더 줘요. 같은 주식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이제 첫째 배제되고, 일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0,000원짜리가 딴 데서는 지금 19,300원에 팔리고 있다고 보는 거니까.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 블록들도 가능하고 하는데, 경영권을 이제 확보할 정도로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됐던 소액주주가 됐던 그냥 다 같이 사야 됩니다. 누구 것만 살 수 없어요. 소액주주 것만 살 수도 없고 대주주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 공개 매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오너끼리 만나가지고 짬짬이해서 이제 넘기고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물론 이제 거기서도 할 말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창업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해서 의결권을 더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경영을 할 수 있는 대주주 지분을 이제 통째로 필요한 만큼 사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인수합병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창업자가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좀 더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 있다.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한 주당 이제 한 표라고 치면, 뭐 주커버그가 갖고 있는 건 한 주당 4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을 이제 그 대주주가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갖고 있을 이유를 희석시켜줘요. 그렇게 돼도 나는 나의 10%가 의결권 기준으로 40%가 갔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처럼 40%를 확보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당근과 채찍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좀 해주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도 법은 어떻게 개정되고 있냐면, 일단 상장회사의 주식을 25% 정도 25% 이상 이제 보유해서 최대 주주가 되면 이제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공개 매수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의무화 하는 방식이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면 또 새로운 개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50% 그러니까 25%를 넘으면 50% 이상을 공개 매수해야 되니까 24%만 사면 되겠네. 그리고 24%만 일단 사고 남은 돈으로 일단 내가 24%를 샀으니까 그 경영권을 획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남은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 겁니다. 자사주를 사. 그러면 이제 자사주 지분은 이제 뭐 사실상 내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제도가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호 지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하든지, 아니면 25% 이하로 샀는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늘리려고 할 때는 자사주는 사자마자 지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필수로 한다든지 그러면 되죠. 소각을 시켜버려.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면 대주주도 좋고 소액주주도 좋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세하는 건데, 아예 차를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공개 매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하나는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다. 25%그 선을 넘지 않고 자사주 매입으로 우회하거나 우호 지분으로 할 때, 특히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전제로 시켜야 된다. 그냥 아예 우리나라도 그냥 미국처럼 그걸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해보면 이 왜 그 자사주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자사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주주 환원이 잘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의 경영진들은 굉장히 주주를 생각하고 그 한국의 주주들은 한국의 오너들은 뭐 주주들을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오너들이 주주를 생각 안 하는 건 맞는데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 주주를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도가 환경과 제도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총이라고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줄여서 시총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총을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오늘 주가하고 발행 주식 수를 이제 다 곱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미국은 이게 달라. 유통 주식 수입니다. 유통 주식 수. 그러면 두 회사가 있는데 둘 다 100주가 있어요. 그러면 자사주를 1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사주로 들어온 거는 유통 주식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이제 90이 되는 것인데, 얘는 여기서 10주를 사도 발행 주식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소각은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이란 절차를 꼭 거치지 않으면 90으로 줄어들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굳이 소각을 안 해도 일단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부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다 소각을 하죠. 그 소각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소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은 소각하려고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한국은 소각하려고 자사주 매입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처럼 해버리면 소각은 안 하더라도 뭔가 이제 이 효과는 올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이제 소각 자체를 거쳐야 되니까. 그럼 왜 사느냐? 왜 자사주를 사느냐? 일단 앞에 거랑 연결됩니다. 앞에 거랑 연결되는 게, 이제 그 오너들이 이제 뭔가 우리나라 이제 뭐 재벌 뭐 지배 구조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 구조로 개선해야 된다. ESG의 G가 또 거버넌스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흔히 이제 하는 게, 재벌들이 서로 이제 순환 투자가 돼 있으니까 특정 지주사를 세워가지고 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지분 구조가 좀 골치 아픈데, 요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미국이라고 이런 건 없는 건 아닌데 미국은 일단은 그 시가총액을 유통 주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에서라도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 부양 효과는 즉시 일어나는데 한국은 소각을 직접 해야 되고 특히 한국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는 안 하는 이유가 자사주 매입의 목표액이 따로 있는데 그게 자사주의 마법인데 이게 어떤 마법이냐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A사가 있고 B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지주사가 될 A예요. 얘로 이제 지주사를 해가지고 개편할 건데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있다. 그럼 대주주가 있으면 그 이제 A가 자기 자사주를 이제 그 대주주가 그 A 자사주를 15% 정도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를 한 15%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B를 인적 분할해서 회사를 쪼개가지고 인적 분할은 이제 물건만 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다른 회사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주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제 그냥 하면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3자 배정.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딱 찍어가지고 너한테 이제 주식을 더 발행을 할 거니까 나한테 돈을 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거 할 때 A, B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 이게 자회사가 되고 이게 모회사잖아요. 근데 모회사의 대주주가 지금 자회사 15%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 여기서 신주를 이제 분할할 때 신주를 그 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정을 받으면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A하고 B는 A가 자사주를 샀는데 B를 뜯어가지고 얘 주식을 늘렸는데 얘가 배당 권리가 있어가지고 그 할당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얘는 손 안 대고 지분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 뭐 100주를 발행을 하면 이 중에 일부가 A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모회사 A라는 모회사가 자사주 15% 갖고 있으면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배당을 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최대 주주의 그 지분율을 그 B에 대해 A가 B에 대한 그 지배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 짓을 계속할수록.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건 이제 뭐 미국 경영진과 한국 경영진의 마인드 차이가 아니라 법이 이러니까요. 법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고 회사를 쪼개가지고 뭐 할 때 자사주가 모회사에 있다고 해서 신주에 대한 배정을 하는 걸 이제 없애야죠. 그냥 이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는 매입하면 소각을 전제로 해라. 소각 안 할 거면 사질 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냥 아예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게 오너나 대주주나 소액주주들이 같이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법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법도 복잡하게 바꿀 것도 없어요. 물적 분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인적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시키면 일단은 굉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몇 개 더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금 30분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 하면 뭐 한 7, 80분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개 정도 요거 이해하시고 일단 이게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